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소연 변호사가 아주 희한한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김소연 변호사가 지금 명태균 씨의 변호인인데 이분이 옛날에 이준석 대표 뭐 공격할 때 이준석 뭐 엑스신 이랬다가 네. 그때 뭐 윤석열 캠프에 뭐 무슨 자리를 하나 얻었다가 그것도 이제 뭐 못하게 되고 네. 그런 악연이 있죠.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이게 이제 지난 2022년 5월 9일 날 당시에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이 명태균 씨 통화를 해서 그 공천 그 김영선이 수고했고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공천 줄만하다 뭐 공천 관련된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날 새벽 12시 20분인가요? 네. 이때 이 이준석이 명태균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문자를 보내서 윤통이 김영선 경선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경선하라고 한다던데 이렇게 보내니까 이제 당시에 김영선 예비 캠프 좌장이었던 명태균이가 이제 뭐지 이야기 다 끝났는데 네. 한 거죠.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윤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당시 그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즉 이 당시에 이 윤명 이 통화를 촉발시킨 당사자가 누구냐? 바로 이준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당시 당대표로 있으면서 그 윤이 김영선이 경선시키라는데 하는 문자를 왜 야심한 밤에 명태균 씨에게 보냈는가? 네. 그런데 이미 5월 10일 이제 공천이 이루어졌으니까 사실상 물리적인 남아있는 시간이 경선 자체가 불가능했던 전혀 불가능하죠. 시점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그걸 그렇게 보냈을까? 예. 그러니까 명태균이 대통령하고도 그 당시에는 이제 당선인 이제 마지막 날이었죠. 네. 그 다음 날이 취임이니까 대통령하고도 상당한 친분이 있다라는 걸 이준석은 알았을 거예요. 네. 이준석은 알고 뭔가 확인을 위해서 또 대통령의 의중을 조금 더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명태균 씨를 활용하려고 든 것이 아닌가. 네. 또 명태균 씨가 김영선의 공천, 이 전략 공천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태균 씨를 통해서 어떻게 좀 실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수법을 쓴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죠. 지금 김소연 변호사는 명태균 씨의 지금 핸드폰 그 내역을 봤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확한 시간대까지 되는 걸 보면 일단 팩트 자체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보통 이런 거 나오면 원래 이준석이 바로바로 지금 반박하잖아요. 네. 근데 감독님 한번 나중에 확인 좀 해주세요. 이준석이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반박하는 이야기가 있는지. 예전 같으면 이렇게 튀어나오면 바로 반박했을 겁니다. 그렇죠. 바로 반박하는데 지금 조금 상당 시간이 지났어요. 이미 이게 오전 중에 김소연 변호사가 오늘 아침에 어디 라디오 방송에도 나가서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MBC가 나가서 했죠. 예. 그런데 지금 뭐 아무것도 좀 반응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한 거는 뭐냐면 아까 우리 지호님도 언뜻 이야기했지만 뭔가 이준석이 이 윤 대통령과 이제 명 씨와의 어떤 이 뭔가 관계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이용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또 이런 어떤 그 공작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지금 의혹을 지금 이제 제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침묵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네. 뭔가 해명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본인도 김영선의 전략 공천에 개입을 했다라는 그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의원은 이제까지 김영선 의원 공천, 전략 공천, 거기 본인이 특별히 개입한 게 없다. 그거는 자기하고는 좀 무관한 일이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제 윤상현 의원이 그걸 담당하고 있었고, 윤상현 의원이 했던가 아니면 용산에서 했던가 하는 거지 본인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태까지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얘기 확 달라지는 거죠.
참 이준석도 뭔가 이 명태균 씨 이야기만 나오면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좀. 이 희한한 게 뭔가가 우리 저희가 알 수 없는 뭔가의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매화 심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이 명태균 씨 이야기만 나오면 이준석은 뭔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건 터지면서 개혁신당이 존재감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네. 예. 칠불사회동 때문에요. 네. 개혁이란 말을 쓸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예. 그거는 밀실거래, 야합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예. 추악한 거래. 예. 추악한 밀실거래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어요. 불발. 예. 이 칠불사를 갔다는 것 자체가 그런 마음이 있기에 갔는데 그 다음날 또 뭐가 나오잖아요. 그 정도는 약해요. 예.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그때 준비해간 여사 그 문자 그 정도로는 임팩트가 약하고 오히려 한동훈의 포지션을 강화시켜 줄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뭐 거래 성사가 좀 힘들겠다. 그런 문자를 주고 받잖아요. 그러니까 추악한 밀실 거래를 시도한 것만큼은 분명해 보여요. 네. 솔직히 이제 이 모든 공작이 사실 명태균의 어떤 공작 이번 총선 때 공작이 실패한 게는 바로 한동훈 대표가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만약 한 대표가 김영선을 공천에서 날리지 않았더라면 네. 만약 그러니까 그때 보면 김건희 여사도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당에 뭐 안 된다 네.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 이루어졌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마 국민의힘은 존립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요. 네? 만약에 그때 김영선 의원이 그 김해로 옮겨갖고 거기서 뭐 공천을 받았다. 네. 그러면 이거 지금 빼박이죠. 네.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아찔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어쨌든 간에 한동훈 대표도 뭔가 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시도를 해봤는데 아주 시도 안 맥히니까 결국은 좌절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이 의도를 이루지 못한 게 아닌가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한동훈 대표를 제외하고 전부 다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그걸 보면 참 이게 우리나라의 정치 풍토가 이 정치 브로커들에 의해서 거의 뭐 놀아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니까요. 네. 최근에 아마 국민의힘이 명태균법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정말 이런 뭐 중앙 무대에 전혀 안 알려진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한테 다들 그냥 나가자빠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정치의 그 취약성을 여지없이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명태균 사태가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검찰이 공개한 구속영장에 보면요. 명태균 씨 구속영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 했답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안이고 또 명 씨는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했다.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 권력과 금권을 결합시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러한 사안을 구속까지 할 필요 없는 가벼운 사안이라고 본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명 씨는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고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자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거나 다 불태우러 간다고 말하는 등 은닉한 휴대전화와 USB 등 증거를 인멸할 것임을 공공연하게 말했다. 바로 이게 이제 지금 핵심적인 구속의 사유인 것 같습니다. 오는 14일 날 내일 모레죠. 14일 날 김영선 의원과 함께 영장 실질 심사를 벌일 것 같은데 저는 이 영장 내용으로만 보더라도 뭐 거의 구속이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걸로 봐서는 지금 뭐 7차례에 걸쳐서 구속을 꼭 시켜야 되는 사유를 검찰이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 놓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될 확률보다는 구속영장이 해서 영장에 발부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도 언론이 하나 새롭게 보도한 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날지 모릅니다. 2022년 6월 달쯤에 당시에 이제 당선되고 난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권양숙 여사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아마 그때 이제 뭐 그때 좀 논란이 됐었죠. 예. 근데 그때 KTX를 같이 탔어요? 네, KTX 특별 열차, 즉 대통령이 타는 특별 열차를 타고 내려갔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열차에 명태균과 김영선이 같이 탔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주장이 나왔죠. 네. 예. 강혜경하고 당시에 그 미래학연구소 네. 소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주장을 펼친 겁니다. 이것도 좀 참 찝찝한 국면지가 그렇죠.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근데 뭐 결국 명태균 씨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도 김건희 여사와는 굉장히 밀접하게 뭔가 연결돼 있다 이런 어떤 또 증빙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5월 4월 이제 총선 군명에서 뭐 7, 8차례 뭐 텔레그램 메시지도 보냈고 네. 그러면서 한 번 정도 뭐 통화가 됐다. 뭐 명태균 씨가 그렇게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네. 이건 명태균 씨의 이야기입니다. 네. 네. 하여튼 참 빨리 좀 이번에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렇게 터져 나오면 이 참 어디서 이렇게 왜 이렇게 녹음을 많이 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지원님은 전화하면 녹음해요? 저요? 네. 그런 거 참 젬병이죠. 우리는 그런 거 자체가 이게 체질화돼 있지는 않아 갖고요. 네. 아니 왜 녹음을 해요? 네. 아 근데 꼭 보면 녹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네? 아 그러니까 이게 그 뭐 그런 것도 있다던데 요즘은 아예 상대방이 녹음 못하게 하는 뭐 저런 장치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항상 이 녹음이 문제가 됩니다. 녹음 못하게 하는 걸 자기 전화에 무슨 깔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녹음 뭐 그런 거 있대요. 뭐 지금 듣긴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참 이 녹음 때문에 참 좀 녹음하는 사람하고 안 사깁니다. 네. 녹음하는 사람하고는 안 사겨요. 딱 보면 녹음하는 사람 몇 명 있죠. 이준 X 그다음에 뭐 명태 X 뭐 이런 사람들 보면 항상 녹음해요. 통화를 뭘 녹음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